이번에 한 유기농 빵집 프랜차이즈 대표의 갑질 영상이 나왔습니다. 양진호 회장의 영상이 워낙 자극적이어서 그런지 이제 뭐 놀랍지도 않은데요. 도대체 언제쯤 이런 대표들의 갑질 영상이 뉴스에서 사라질지. 먼저 JTBC가 보도한 영상인데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왜 웃음 치마? 사람 얘기하니까 치면은 가지고 웃지 마. 해당 직원의 어머니까지 언급하는데요. 너는 쳐놓지 말고. 니네 엄마 오래오래 아들이 이렇게 무시당하겠다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이 보도가 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실시간 검색어가 날립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유기농 빵 프랜차이즈예요. 거기에 대표가 거기에 본사 대표입니다. 네. 왜냐하면 가맹점이 있고 점주들이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가맹점 몇 군데를 본사 대표가 오히려 이 문 닫은 시간에 몰래 들어가서 무엇을 훔치려다가 이 영상이 찍히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점주 5분과 지금 이제 법정 대립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표 황모 씨가 점주들에게 폭언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까? 방금은? 점주 내지는 이 가맹점의 직원들에게 네. 폭언 혹은 폭행 네. 또는 지금 뭔가 이 보건증이라고 하는 꼭 이제 음식 사업에서는 있어야 되는 직원의 보건증을 훔치기도 했고요. 그 영상이 준비된 것 같은데 먼저 보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매장 앞을 서성이던 남자가 들어와서 문 닫은 시간이죠. 문을 닫은 매장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뒤집니다. 서랍을 뒤집니다. 네. 서랍에서 뭘 하다가 나가는데 밖에서 누군가 마주쳤습니다. 사람과 마주치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제빵사의 보건증을 훔쳐서 달아나는 장면인데요. 점주하고도 제빵사의 점주하고 마주친 거예요? 네네,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10일 뒤에 이 해당 점주가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보건증이 없는 직원이 있다는 민원을 받아서 구청 위생과 직원의 현장 지조를 받습니다. 말하자면 그 지금까지 명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제빵사의 보건증을 훔쳐가고 이게 없다고 신고해서 불이익으로 현장 지도 점검을 받게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돼서 본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의 점주면 잘해주고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허위 신고를 저런 민원을 받게 하고 그 현장 조사까지 받게 하는 갑질 형태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네.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의 대표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 브랜드 쓰는 빵집에 제빵사 자격증을 훔쳐가서 세상에 쉽게 말하면 이게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죠. 음모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함정에 본인이 그걸 훔쳐가 놓고 이게 없습니다라고 당국에 신고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양쪽의 주장이 좀 팽팽하게 맞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지금 가맹점 점주와 본사 대표가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맹 점주들은 이런 횡포, 폭언, 뭐 어떤 욕설 그리고 또 이제 폭행, 심지어 이런 행위까지 굉장히 본사 대표가 낙서하고 간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시 후에 저희가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 광화문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청소 지도를 본인은 나갔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표는 너무 지저분해서 낙서를 저기다 막 해놓고 갔다는 거예요. 부정수급이 보이고요. 미치지 않고서야 똑바로라는 말도 보이죠. 똑바로 이렇게 매장 정리하시오. 매장 정리를 해라고 저렇게 써놓은 거군요. 그 회장이란 대표라는 사람이 와서. 어찌 보면 또 이제 본사 대표가 저렇게 뭐 이제 아마 지적질로 받아들이고 있을 것 같은데 갑질이죠. 양진호 회장 건도 그렇고 저희가 진짜 무슨 갑질의 저희 욕설은 지웠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갑질의 교본 같습니다. 결국은 돈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본사 대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이 가맹점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미수금도 있고 돈을 지급받지 못해서 이 본사의 피해가 막심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점주들은 또다시 과거에 우리가 피자 혹은 뭐 치킨 여기서 많이 봤던 통행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항목들로 갈등 중이다. 가맹점으로부터 뜯어가는 또 비용들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 메우기도 힘든 상황에서 본사에 오히려 돈을 뺏기는 상황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조금 진위 공방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빵집은 어떤 프랜차이즈고
황모 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유기농 빵집으로 사실 고급 재료로 좋은 빵을 만들어서 판다 이런 프랜차이즈를 걸고 이제 시작했고 이제 조금 5곳 정도면 아직 전국적으로 많은 곳은 아닙니다. 네. 이 황모 대표의 전력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굉장히 젊은 CEO 대표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젊은 사람이 젊은 감각으로 이런 유기농 빵을 한다라는 사실이 좀 신선하게 다가왔는데 오히려 이런 폭언이라든가 갑질 논란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어서 좀 문제인데요. 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점주들이 이렇게 우리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당신의 프랜차이즈에 가입해서 이렇게 사업을 열었지만 경영이 어렵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황모 대표가 본인의 SNS에 굉장히 비싼 고급 외제차를 자랑하듯이 인증샷을 올린 사실까지 알려져서 이거군요. 점주들은 마치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류업체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준다고 계약서에 써 있는데 실제로 물류업체는 6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실 여하는 이제 소송 진행 추이를 봐야 되고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 금액 정산 부분도 지금 점주들과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주들이 적자에 시달리는 동안에 자 이렇게 아주 비싼 고급 외제차 2대를 샀다고 SNS에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자 또 이런 해명을 했다는데 이것도 참 납득이 안 됩니다. 빵 셔틀 할 때 이제 업무용 차인데 진짜로 열일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실은 영업용으로 정말 점주들을 도와줄 생각이 있으면 냉장용 탑차를 사서 많은 수량의 빵을 실어 날라서 본인의 어떤 노동력을 제공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종류의 차가 아니다 보니 이런 해명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런 진정성 있게 점주들을 도왔다고 한다면 소송까지는 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서로 대립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평가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찌됐든 사회적으로 갑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에 이런 문제가 또 터진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뭐 무슨 어머니 뭐 어쩌고 하는 그런 폭언까지 했는데 이런 게 뭐 처벌은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폭력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한다거나 한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단순히 둘이 있는 사이에 저런 얘기를 한다고 한 것으로는 형사처벌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자 갑질이 뭐 특히 무슨 회사 무슨 대표, 무슨 회사의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갑질이 뭐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저희가 뭐 거의 매주 사례가 하나씩 나오는데 직장 갑질 119에서 공개한 상사가 부하 직원들에게 하는 폭언 사례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안 듣는 거는 부모님이야 인간이야. 대가리가 X만 들었으니까 못하지. 대가리 근데 좋지 못하는 것들이 없다는 거 지금 입사해서 그래. X한테 싹 끌고 들어가서 반은 죽여놔야 되는 거예요. 말 안 들어 처먹는 건 바로 옷 벗기고 나가게 하세요. 다음 사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 방금 폭언이었고 이번엔 폭행입니다. 강남에 있는 부동산 시행사의 아침 회의 시간인데요. 100여 명의 직원들 앞에서 조회를 하던 대표이사가 갑자기 의자를 들죠. 구석에서 직원들에게 손을 휘두르고 화가 나셨는데 이자를 집어던지시고 손을 얼굴에다가 올리라고 한 다음에 손바닥으로 얼굴 쪽을 가신다던가. 회사는 분해식당이 없습니다. 일반인도 간식당인데 그래서 이제 나가라. 직장 내 권력형 폭력 이게 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아직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반사회적 범죄고요. 지금 후진국형 범죄인데 왜냐하면 높은 자리로 갈수록 더 인격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항상 그 성공에 대한 경영학들을 읽어보면요, 처세술 체계, 인격 그리고 이제 그 타인에 대한 배려, 공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상하관계보단 파트너십인데 이게 지금 어딜 봐서 파트너십입니까? 여전히 직원들 내 소유물이고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먹고 산다라는 그리고 인식. 나보다 훨씬 못났다 지금 이런 인식으로 내가 이들을 걷어먹인다라는 지금 이건 무슨 예전에 왕초의식 같은 거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막장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장면들이 현실에서 비일비재한데요. 이걸 빨리 개선해야 되는데 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손정혜 변호사 앞에 계시지만 처벌을 강화해야 이게 없어지죠. 이 인격 살인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고 뭐 벌금 내면 그만이야. 난 초범이니까 집행유예야. 이러니까 자꾸 이런 일이 그냥 이 독버섯처럼 번져 있는 것 같아요. 뭐 늘 저희가 소개하고
큰 사건으로 보도되지만 저는 줄고 있다고 보고 특히 당하는 젊은 사람들의 인식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걸 좀 막을 수 있는 법적인 대안을 좀 주신다면. 이미 개정 법률안도 들어와 있는데 이제 법사위에서 통과가 못 되는 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입니다. 말하자면 저런 폭력이나 사용자의 폭행죄는 근로기준법에 있지만 폭언을 한다거나 왕따를 시킨다거나 고가를 부당하게 낮게 책정을 한다거나 이상한 부서로 발령을 낸다거나 괴롭히는 방법은 굉장히 무궁무진한데 이것을 단순히 형법의 뭐 상해죄나 폭행죄로만 처벌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을 해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용서를 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엄단하는 것 그리고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징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내부 고발도 생기고요.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처벌이라든가 민원 제기라든가 징계 개시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되고 예방 교육도 철저히 하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요. 만약에 오늘 아침에 우리 회사 사장님이 부사장님이 화가 나갖고 저렇게 의자 들고 막 이런다. 그럼 직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요즘에는 의식이 많이 바뀌어서요. 체증하셔야 됩니다. 동영상으로 찍고요. 녹음하셔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신고를 하더라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오는 걸 방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직원들과도 상의하시고요. 반드시 신속하게 상부에 보고하시고 증거를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했다고 해서 해고되는 것 자체도 불법인 거죠? 해고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저희는 내일 장제원, 표창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